안녕하세요. 영재고 서술 어느 정도까지 되어야 할까를 맡게 된 대치올림피아드 임성원입니다. 8개 영재학교 중에서 서울, 경기, 한국은 원래 서술형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대전, 대구, 광주, 세종, 인천은 원래 단답형이 많이 나왔지만 하나의 문제은행에서 공동 출제하는 경향을 띠면서 답을 내지만 서술을 요구하는 문제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술이 많이 중요해졌고 실제로 예전에 모 학교에 지원한 학생이 2단계 시험을 본 다음에 가채점을 했을 때 점수가 꽤 높게 나와서 무난하게 통과할 거라 예상을 했지만 실제 결과는 통과를 못했는데 답은 맞았지만 서술이 좀 부족한 경우에 그것 때문에 점수가 많이 깎였을 거라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영재고 서술에 이제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를 알아보기 전에 학교별 문제 수나 그 다음에 시간 이런 걸 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과학고는 1교시, 2교시, 3교시로 이루어져 있고 1교시는 60분 동안 24문제로 출제되었는데 1교시는 국어, 그 다음에 수학, 과학의 영역에서 객관식으로 출제되었습니다. 문항수는 매년마다 조금 변경이 있었고 예전엔 40개 정도 출제가 되기도 했지만 요새는 좀 문제 수가 좀 줄어드는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1교시에는 이제 짧은 시간 동안에 답을 제대로 내는 능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2교시는 100분 동안에 8개의 문제를 푸는데 수학과학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수학도 약간 소문항이 딸려있는 세트 문제고 물론 이제 세트 문제가 아닌 것도 한 개 있지만 과학도 소문항이 딸려 있어서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문제 수는 8개보다 훨씬 많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교시는 이제 똑같이 100분인데 문항수가 4개고 특이한 점은 정보 문제가 하나 출제되었습니다. 3교시와 2교시의 다른 점은 지문이 2교시에 비해서 훨씬 길고 난이도도 좀 더 높기 때문에 시간이 같은 100분이라 할지언정 조금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경기과학고는 1교시, 2교시로 나누어져 있고 1교시는 110분에 수학 8개, 과학 12개로 구성되어 있고 과학 같은 경우는 세트 문제도 소문항이 딸린 세트 문제도 있지만 수학은 대부분 이제 세트 문제가 없는 소문항이 없는 문제로 구성되어 있고 답을 구하는 대신에 서술을 하는 문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교시는 100분 동안에 수학 4문제가 출제되었고 지금 보시면 각 문항당 딸린 소문항들이 3개 혹은 4개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제는 4개지만 접하는 문제 수는 한 12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한국과학영재학교는 1교시 수학, 2교시 과학인데 1교시, 2교시 둘 다 180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1교시는 수학이 4문제, 과학은 6에서 8문제가 출제되는 경향을 띱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4문제지만 소문항이 이렇게 많이 있어서 한 12문제 이상 된다고 알 수 있습니다. 한국과학영재학교가 180분으로 시간이 영재학교 중에 가장 길기 때문에 서술이 가장 중요하고 이에 따라 이제 좀 꼼꼼하게 써야 하는 학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전, 대구, 광주, 세종, 인천은 원래는 좀 학교마다 특색이 있었지만 하나의 문제은행에서 공동 출제하면서 이제 그 비슷한 형태를 띄었는데 1교시는 수학이고 100분당 7문제 정도 출제되는데 학교마다 조금 문항수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대체로 다 7문제로 출제가 되었고 2교시는 과학이고 학교마다 좀 문항수의 차이가 있어서 8개에서 10개 정도로 출제되었습니다. 일단 수학 2개를 가져왔는데 답을 구하는 문제지만 답난이 적는 난이 꽤 커서
이 서술을 좀 잘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각각 학교에 대해서 봤을 때 그럼 영재고 서술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알아보면 영재학교 영재고 준비를 하는 학생 중에서 경시를 접해본 학생들이 꽤 있는데 KM 2차 시험과 달리 KM 2차 시험은 해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오전, 오후로 나누어져 있고 1교시는 한 3시간 정도의 4문제, 2교시 오후는 3시간 정도의 4문제 정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영재고에 비해서 KMO 시험이 문제수에 비해서 시간이 좀 긴 편이고 반대로 영재고는 그에 반해서 문제수 대비 시간이 좀 짧은 편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KMO 시험은 좀 뭐랄까 정형화된 틀이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하고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되는 그런 틀이 조금 존재하고 그리고 좀 논리 있게 따박따박 맞춰가야 되는데 영재고 시험은 딱히 모범 답안이 있진 않고 오히려 정형화된 틀보다는 본인의 좀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본인만의 생각을 적는 걸 좀 좋아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서술 테크닉보다는 내용이 더 중요하고 특히 경시 용어를 쓰는 것보다 중등에서 쓰는 용어를 기반으로 작성을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인 사견으로 영재학교에서 주로 이제 요강 같은 데 언급되는 잠재성 같은 걸 보면은 어려운 용어보다는 중등에서 쓰는 용어나 지식을 기반으로 잘 풀어내는 것이 잠재성을 파악하는데 좀 더 좋은 인상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예전에 KMO 2차를 준비했던 학생이 이제 풀었던 풀이를 이렇게 가져왔는데 2차 조합이고요. 여기 뭐 비둘기집의 원리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한다. 존재성에 관한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한다라는 것들이 있어서 그걸 이용해서 푸는 과정이고 또한 좀 경시적인 이론을 써서 좀 접근을 했죠. 내용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럼 내용을 어떻게 적는 것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아무래도 단답형보다는 서술형이 채점자의 좀 주관적인 소견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이 존재하는데 그 가이드라인에서 요거까지는 써야 한다 라는 키포인트를 적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길게 쓴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 주저리 길게 쓰는 것보다 학교 시험을 보듯이 따박따박 필요한 것 잘 적고 그 다음에 본인의 생각을 건너뛰기 없이 잘 적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적는 과정에서 키포인트를 적재적소에 적어서 간결성을 갖고 있는 게 가독성이나 채점자에게도 좋은 인상을 줄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본인만의 개성이 필요한데 어떤 독창적인 풀이나 본인만의 아이디어를 좀 녹여내는 것이 점수를 얻는데 좀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실례로 이것과 이 4개의 문제는 하나의 문제인데 풀이법이 다 다릅니다. 1번, 2번은 비례식을 이용해서 풀었고 이제 3번은 그래프, 4번은 표를 이용해서 풀었는데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는 아무래도 풀이는 두 번째 게 조금 더 나은 편이고 근데 그래프를 통해서 시각적으로 나타내거나 표를 통해서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좀 더 풀이에 채점자가 보기에 좀 더 좋은 인상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서술을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서술이 단기간에 완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평소에 시간을 좀 들여서 서술 연습을 해야 하고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아까 봤듯이 시간이 빠듯한 편이다 보니까 나중에 내가 시험 볼 때 서술을 잘해야지 라는 것보다는 평소에 시간을 좀 들여서 연습을 하고
그리고 특히나 주어진 시간이 빠듯한데 거기에서 문제도 풀고 본인의 생각도 녹여내려면 좀 이제 미리미리 시간을 들여서 연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서술첨삭과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데 특히나 이제 경시를 접하지 않았던 학생들, 서술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 경우에는 어떻게 써야 할지, 그리고 내가 이거 풀 줄 알지만 어떻게 적어놔야 할지를 막막해하고 모르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첨삭을 받거나 조언을 듣고 그렇게 좀 시작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키포인트 같은 경우를 짚어주는데도 또 첨삭을 받으면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가 정해지면 지원 학교에 맞는 시간과 문항수를 알게 될 텐데 그거에 맞게 각 문항당 시간으로 나누어서 좀 시간을 정해서 문제를 푸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거는 약간의 팁인데 서술 첨삭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문제지에 다 풀고 서술까지 어느 정도 한 다음에 그걸 서술지에 옮겨 적는 과정을 하는 학생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두 번 적는 경우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적으로 조금 부족한 상황이 생길 때가 있는데 문제를 풀고 문제지에 푸는데 좀 감만 잡을 정도로 풀고 이후에 서술지에 바로 적어나는 연습을 해야 나중에 실제 시험에서 좀 정신없을 때나 이럴 때 시간적으로 좀 세이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글자 문제인데 글자는 잘 쓸 필요는 없지만 좀 알아볼 수 있게는 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판독 불가는 전적으로 본인 책임이기 때문에 실제 채점자가 채점하다가 이 글자를 못 읽거나 무슨 글자인지 모를 때 학생한테 이제 전화해서 물어보진 않으니까 글자는 정자로 쓰는 연습이 꼭 필요하고, 학생들 중에는 이제 난 시험 때는 똑바로 쓰겠다 라는 학생들이 좀 있는데 실제 시험 때 보면은 시간도 쫓기고 그러다 보면 문제 못 푼 것도 있고 하다 보면 막 날려 쓰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평소에 좀 글자를 정자로 쓰는 연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추가로 학교마다 요구하는 필기구가 좀 다를 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에서는 개인이 가져오는 필기구는 사용이 안 되고 학교에서 제공하는 필기구만 사용하세요 라는 학교도 있었는데 그거나 아니면은 샤프는 사용 안 되고 볼펜만 쓰는데 틀린 거는 두 줄로 끊고 써라 라는 학교도 있고 화이트를 쓰지 말라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학교에 맞게 이제 미리 좀 준비를 해 놓으면 나중에 실제 서술 문제를 풀어갈 때 조금 당황스럽거나 그러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거는 서술 첨삭할 때 초창기에 가져왔던 건데 초창기에 학생이 했던 걸 가져온 건데 이거는 사실은 풀이가 조금 빈약하기도 하고 글자가 조금 흘려 쓰는 경향이 있어서 조금 알아보기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져왔고, 이거는 이제 어떤 식만 있고 풀이에 대한 이 식에 대한 설명 같은 게 없어서 일단 가져왔는데 이것들은 둘 다 좀 수정해야 되는 풀이고 지금은 학생들이 다 잘 쓰니까 지금 이제 연습하다 보니까 잘 쓰게 되었고 이제 서술 첨삭을 한 5개월 정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대체로 잘 씁니다. 써서 그 중에 이제 몇 개를 뽑아왔습니다. 뽑아왔고 이거는 그냥 깔끔하게 글자도 그렇고 깔끔하게 잘 풀이를 썼던 거고, 이거는 이제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이를 잘 적었기 때문에 한번 예시로 가져와 봤습니다. 얘도 역시 풀이를 깔끔하게 잘 적었고 밑에 이제 도형을 잘 이용해서 접근했기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일단 이제 서술이 많이 중요해진 시점에서 서술에 대한 부담감이나 이제 두려움이 있을 텐데 좀 미리미리 준비해서 준비를 하면
어차피 어떤 틀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쓰듯이 잘 차근차근 써내려가면 되기 때문에 연습을 통해서 충분히 좋아질 수 있으니까 미리 연습을 충분히 하여 서술을 시험 때 서술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도록 준비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